안녕하세요. 망치 잡은 사나입니다. 여기 저희 안동 현장에 지금 외부 마당에 부대 공사 요 정리를 좀 하면서 일부 마당 콘크리트를 치고 우수 공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바깥에 있는 이런 폐기물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작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대지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 주변에 뭐 쓰레기라든지 기존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장비가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안쪽에는 지금 내부가 인테리어 마감이 다 끝나고 가구 공사가 끝이 나고 지금 청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청소.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청소를 또 다 해줘야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후 모습은 저희가 영상을 또 따로 담아 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입주를 하시고, 그리고 입주를 하셔도 사실상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소를 한 일주일 정도 환기를 시키면서 하셔야지 내부에 인테리어 이런 마감을 할 때 썼던 이런 뭐 마감재에 들어갔던 뭐 본드라든지 실리콘 이런 냄새들이 다 날아가게 돼요. 자,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외부의 우수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수 공사가 이제 필요한 이유,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붕에 있는 모든 이 지붕물을 이 물동이를 통해서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수 맨홀이라든지 이런 우수의 물을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이 대지의 바닥에 결국에는 지붕물이 다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성토로 쌓여진 이런 성토 위의 집들은 이 물들이 습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습을 머물고 결국에는 어디로 침투를 하냐면은 주거 공간 안으로 이렇게 습을 유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은 집 자체가 습하고 2차적인 피해가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결로,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는 이 기초 바닥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 주변에 있는 비로 인해서 이 건물의 이런 마감재 부분이 많이 더러워지고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따뜻한 날씨에 눈이 녹고 눈이 녹았는 그 물들이 마당에 이렇게 동파가 되어서 어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배수로 자체를 우수 장마철 때 비가 많이 올 때 이 물들을 이 우수 갈로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 주시면은 이 지붕물이 한 번에 물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마당에 그냥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연 낙수가 되는 부분이고, 이 건물 대지와 이 주변에 있는 물들은 깨끗이 이 우수 갈로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아주 건물이 깔끔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콘크리트에 제가 예전에 콘크리트 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마당 콘크리트를 FN대로 정석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물론 크랙 안 가고 완벽하게 지을 수가 있겠죠. 시공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자금입니다. 자금. 금전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마당에 콘크리트를 시공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상 마당 콘크리트 자체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차 공간으로도 쓰고 그냥 막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당 콘크리트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균열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줄룸부터 시작해서 FM대로 정석 시공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쪽에는 많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런 기초공사 골조 공사의 시간을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부 마감재의 사양을 높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요즘에는 마당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그 블록으로 해서 그 잔디 블록을 까는 경우들도 있고요. 잔디 블록을 깔게 되면은 잔디도 바깥에 있는 잔디도 심을 수 있고 차도 이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공사를 FM 정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 보통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우수공사에 대해서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그 배수로 부분 물이 나오는 우수 부분에 보면은 물이 엄청나게 낙수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은 그 관리가 안 돼요. 물이 떨어지면서 벽면에 튀었을 때 이 벽면에 이 습이 그대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초 부분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물이 100%는 아니지만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 미장 부분에도 저희가 콜타르 방수를 한번 하고 미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수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저희가 그 관로 보시면 여기에 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저거 그냥 나라시 시켜보세요. 저거 어차피 우리 쓸데없거든요. 자, 우수 배관 작업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저희가 인입 배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우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단으로 넣어서 저기 맨홀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그 건물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물동에서 받아내리는 부분에 이런 소매놀이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고요. 이 소매놀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중매놀을 하나 심을 거예요. 그래서 중매놀로 받아서 중매놀에서 저쪽으로 100mm 파이프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서 물은 너무 많다. 조금만 좀 이제 줄이라. 이 지금 배관 주변으로 물을 이렇게 수북하게 주는 이유가 이 보시면은 이 흙들이 물을 먹어야지 야무지게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치마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은 얘네들이 물은 밑으로 빠지면서 공국이 안 생기면서 배관 주변을 밀실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면서 이렇게 발로도 한번 또 물이 빠지면 한번 또 다져주고요.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이게 반대로 우리가 이거 철거를 할 때는 한번 이 배관을 세월이 지나서 이걸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야무지게 그 배관 파이 주변으로 완벽하게 굳어 있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관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꺼지는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고 하자 발생률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 채울까요? 네, 뒤에도 밑에부터 먼저 채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그 우수 그 관로 공사를 우수 배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메꾸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할 예정이에요. 저쪽에 이제 차가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이쪽 여기까지 이제 콘크리트를 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계단이 들어가는 부분들 수도가 주변에 이렇게 좀 끌어내서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를 쳐서 나중에 조적을 시공해서 조적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버림을 좀 쳐놔놓을 예정입니다. 저기 이렇게 사람이 인력으로 주변으로 모래를 흙을 넣어줍니다. 그 주변으로 흙을 좀 미리 좀 밟아주세요. 그 배관 주변으로. 그렇죠. 그렇죠. 저래 밟으면서 물 넣으면은 저 파이프 주변으로 완전히 밀실하게 다 차버립니다. 간혹 가다가 그 PVC 연결 부위 있는 데는 뭐 벽돌을 눕혀서 이렇게 놓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런 이 배관 그 파이프가 지나가는 부분에 일반 그 막도를 호박도를 막 고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치마가 되면서 이 파이프가 깨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나마 다행히 우수 그 배관이라서 큰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 이게 만약에 하수라든지 오수 그 관이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뭐 피관으로 왜 하지 않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피관으로 안 해도 깊이를 저희가 어느 정도 깊이 파놨는 부분이고 이렇게만 해도 배관이 절대적으로 깨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시공해줘도 돼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뭐 FM이 아니니 이런 얘기 하실까봐 그냥 이거를 보고 알아서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은 FM이라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겁이 나, 겁이. 자.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중매놀, 중매놀을, 요 놈을 이제 묻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물을 줘놨는 부분이 물이 쭉 이제 빠집니다. 이렇게 물 이렇게 빠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이제 다 빠지고 저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청토를 이렇게 또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또 저 앞 사람이 이렇게 또 옆에를 또 밟아주고 그리고 마무리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포크레인 그 앞에 버켓 가지고 조심히 살짝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눌러서 이렇게 놔 주시면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부분은 이제 여기 중매놀이 들어갈 부분.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그 코어 가지고 요거는 75파이, 요거는 100파이로 해서 만나는 물은 이제 75로 해서 다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물은 100파이로 이렇게 해서 대매놀로 해서 묶어주면 되고요. 대매놀에서 시갈로로 묶이는 거는 150파이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차가 다니는 공간이면은 그 차가 다니는 도로면은 VG1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차가 다니지 않는 부분에는 그냥 이제 VG2를 쓰셔도 이제 VG2 배관을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도로가 아닌 부분인데도 차가 다녀야 된다. 그러면 VG1을 쓰시고 VG2를 쓰시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쪽 부분을 만약에 그냥 이렇게 VG2를 쓰시고 이렇게 차가 막 다녀버리면은 이런 부분에 만약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을 때 이렇게 차가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면은 그 배관 상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치마가 되면서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골아서 푹푹 찍어. 다져. 오케이. 보자. 그 정도 하면 되겠다. 고래가 그대로 그 구멍 뚫어보고 그 나차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상단 부분에 배관 상단 부분에 표시를. 이거 새건 같다. 잘 나가네. 늦었네. 늦었어 그거. 가장 말랐는 거지. 위에 날씨. 자, 이렇게 그 요쪽 부분 이제 뒤에서 보면은 자, 여러 생긴 부분인데 여기 100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구멍을 센터 지점에 구멍을 딱 체크를 하고 안쪽에서 이렇게 뚫어 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이거 글라인드 가지고 이렇게 그 원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꼼꼼하게 이게 그 깨끗하게 타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PVC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타공을 해서 타공을 해서 그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실리콘 코킹 마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나중에 마감을 다 하고 소재구를 써서 캡을 써서 나중에 안쪽에 뭐 배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바깥에 전건 소재구를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런 소켓이 깊이가 얼마만큼 들어간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본드를 발라서 자, 요거를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자, 잡아줘. 돌리면서, 자, 돌리면서, 그렇지, 좋았어. 자, 버티고 있어, 그렇지. 이게 딱 하고 바로 빼버리면 얘네들 밀려 나와요. 그래서 조금 버텨야 됩니다. 자, 이러면 깊이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습관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저렇게 표시를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희가 나중에 배관 공사가 끝나더라도 눈으로 얘네들이 정확하게 삽입이 다 됐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감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우수 공사는 원리만 알면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놓치고 안 하신다는 거는 건물에 대한 그런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뭐 이 공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정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실 것 같은 분들은 그냥 안 남기셔도 돼요. 저도 사실 이렇게 뭐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 이쁘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남겨주셨던 그 건축사분들처럼 좋은 자문들을 해주시면은 저도 고치고 바꿔가면서 시공공법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영상편에서는 또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